무제반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운동할 때나 많이 걸으실 때만 아프신 분, 그리고 직업 중에서 신발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분, 모양 교정보다는 기능의 회복과 통증의 완화가 주된 목적이신 분들 등등은 무제반증, 비수술적인 치료로 교정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제반증의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무제반증 환자분들은 주로 수술을 권유받죠. 너무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무제반증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한다, 이런 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제반증의 비수술적인 치료, 왜 병원에서는 권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의 교정이 확실하지 않고 치료의 효과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을 주로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보면 무제반증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그 무제반증으로 인한 통증의 완화와 기능의 회복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길지는 않지만 내가 매일같이 관리를 한다면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반증의 변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신 분, 무제반증으로 인한 모양의 교정 정도보다는 내 통증과 기능의 회복이 주된 관심사이신 분, 마지막으로는 수술을 진짜 너무 피하고 싶으신 분, 이 세 가지 환자의 부류군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반증의 비수술적인 치료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무제반증의 비수술적인 치료 잘 살펴보면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하죠. 신발을 잘 신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제반증은 변형이 있어서 그 변형된 부위가 신발과 부딪혀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고르실 때 내가 주로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할 때에는 무제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볼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볼을 덮는 재질이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재질이어야 돼요. 가죽 안 되고요. 메쉬 소재나 니트 소재로 된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푹신한 신발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보조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보조기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형태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끼는 발가락을 벌리는 형태의 실리콘 형태의 기구입니다. 요거를 끼게 되면 기울어져 있던 엄지발가락이 펴지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땀이 흡수가 안 돼서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착용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발가락 양말을 신어서 땀은 발가락 양말이 흡수하게 되고, 발가락을 벌리는 기구는 발가락 양말을 신은 채로 끼워서 발가락을 교정하는 효과를 받게 되면 환자분들이 착용하는 수능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목 형태인데요. 이 옆에다가 딱딱한 부목을 대고 발가락을 묶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는 하게 되면 신발을 신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조기구로는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이 있습니다. 깔창으로 아치를 받쳐주게 되면 발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제반증을 교정해주는 효과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무제반증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거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을 통해서 이 벌리는 힘을 강화시켜주면 무제반증의 모양이 교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제반증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무제반증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발을 교정을 하면서 발가락을 교정해주는 기구를 끼우면서 운동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